선생님 저희 그 증거 목록 4로 검사님이 제출하신 각 헌재 중앙지방법원 등 관련 사건 증인신문 녹취록 판결문 등은 다 증거로 동의하겠습니다. 동의하셔서 예, 예. 저희 채택하는 걸로 정리해놓고요. 그리고 3월 23일 특검에서 제출하신 그 홍장원 자필 별도 메모, 그다음에 정모 증인에 대한 녹취록, 신원식 고등 녹취서 이런 게 있는데 이 부분 혹시 그분도 다 동의하겠습니다. 예. 동의하시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 동의해서 다 채택하는 걸로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 증거 등 관련해서는 하여간 다 동의하셔서 채택이 됐고, 그러면 혹시 저희 그 법정 측 증거 조사로 하게 되면 주로 어떤 내용으로 어느 정도 시간 분량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건가요? 저희 오늘 지금 1번, 2번 기록 정도 준비해 왔고요. 예, 기록이 많아가지고 그 정도는 오늘 1시간 정도면은 둘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1권, 2권 중에 있는 것들 중에 네. 뭐 제시해서 여기서 열람 같이 하시고 싶으신 아, 증거들 보여주시고, 예, 그다음에 뭐 기타 CD나 USB 관련된 부분 그것도 저희 같이 예. 증거조사 병행하고 그렇게 되는 예, 거예요? 맞습니다. 그 CD나 저장 매체는 재생 방식으로 하고 그것만 거의 재생하고 나머지 부분은 거의 내용의 요지를 고지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여쭤봤던 것 같은데 그 1권에 39번 400번이 그러니까 그 400번이 300 그러니까 439번의 출력물인 거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439번이 경호처 비화폰 통화 내역 등 저장 CD로 돼 있고, 그 다른 거구나 그러면. 그러니까 그 저장 CD가 전체 그 저희 압수된 통화 기록이고요. 그 중에 일부가 이제 뭐 조사라든지 아니면 다른 수사 보고 작성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만 출력된 부분이 429나 430이나 그렇습니다. 440번은 그거랑은 좀 상관이 없는 건가 보죠? 이거는 지금 보니까 예, 국정원 440 일반 내선 통화 내역으로 돼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국정원 측이고요. 예. 네, 어쨌든 439번이 다른 번호에 이제 출력물로 되어 있는 거를 포함하는 자료입니다. 그러시군요. 일단 성상은 재생해서 증거 조사 시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리에 앉아주시고 의원도 들어오셨고. 예. 이제 아까 증인신문 했던 거 이어서 저희 바로 조금 더 진행하겠습니다. 선서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니까요. 그대로 하실 대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선생님 제주신문 하시죠. 예, 차장님 이어서 몇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변호인 반대 신문상 백항 관련입니다. 이제 정보위 보고하러 갈 때는 미리 메모지에 정리해서 갔다고 했는데 왜 원장님한테 보고할 때는 메모지 안 가지고 갔냐는 변호사님 질문에 이제 서둘러서 가느라 그랬다고 답변하셨어요. 아까 기억하시죠? 근데 이제 그때 상황이 증인께서 가지고 계시던 1차 메모지를 정무직 회의 전에 이미 이 보좌관님한테 주신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 보좌관님이 정서한 2차 메모지를 증인이 돌려받은 시각은 피고인에 대한 독대보고 후인 거죠. 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증인 입장에서는 독대보고 시에는 가지고 갈 수 있는 메모지를 소지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던 거 맞나요? 네. 예, 이제 굳이 가져가려면 이 보좌관한테 아까 내가 줬던 거 잠깐 줘봐라 해가지고 가져가야 되는데 예, 그러려면 시간이 걸리고 예, 뭐 그렇게까지 필요는 못 느꼈습니다. 구도로 보고 드리면 되니까. 예, 그리고 서둘러서 보고를 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네. 아까 하셨고요. 예. 그리고 변호인 반대 신문 109항 관련입니다. 이제 피고인께서도 말씀하시는 거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본인께서 이제 주장하시는 게 방첩사를 지원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는 평소에도 있었다. 뭐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피고인은 그러한 평소 대통령의 지시였을 뿐이다. 지금 12월 3일
증인의 독대 백호 내용, 죄송합니다. 독대 보고 백구항은 안 물어본 것 같은데요. 예, 그럼 백구항 백구항은 관련은 아니고 그럼 독대 보고 상황 관련해 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 독대 보고 상황이 방첩사의 평소 대통령의 지시였을 뿐이라고 피고인은 주장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비상계엄이라는 특별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평소와 같을 뿐인 내용의 지시를 증인한테 직접 또 처음 전화해서 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네, 마이크에 대고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 평소와 같은 일반적인 내용이었을 뿐이라면 증인께서 굳이 비상계엄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독대를 요청했을 리도 없고요, 그죠? 그렇죠. 변호인 반대 신문 124항 관련입니다. 증거 기록 1번, 432번, 1891쪽 이하 증인에 대한 진술 조서 18쪽과 19쪽 제시하고 좀 여쭤보겠습니다. 증인 그 원장님 안색이 불편해 보인다. 뭐 이걸 피고인은 증인으로부터 들었다고 주장을 하고 계세요. 근데 증인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신 거 보면은 지금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회의할 때부터 원장님 안색을 살폈는데 생각이 많으실 것 같다라는 19쪽입니다. 말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피고인한테 독대 보고할 때 원장님 안색이 불편해 보인다라는 말을 들은 기억이 증인 지금 있으세요? 그런 말을 들은 기억이 있으세요? 원장님 본인 스스로가 내 안색이 안 좋다 그런 말씀을 하시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누구한테 들었다는 말씀이시죠? 증인이 원장님 안색이 불편해 보인다라는 말을 피고인한테 한 기억이 지금 있으세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그 기억은 잘 안 나는데요. 그렇게 말한 기억은 잘 안 제가 나세요. 보기에는 뭐 안색과 관련돼서 뭐 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좀 약간 네, 상황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증인께서 그런 말씀을 피고인한테 들은 기억은 지금 나지 않는다는 기억 안 말씀이시죠? 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변호인 반대 신문 159항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증거기록 1번 156번 2384쪽 이하 진술조서 26쪽 27쪽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스카이 데일리라는 언론사 증인 아까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네, 알고 계시죠? 알고 있죠. 예, 언론사에 대해서 증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면 보시겠습니까? 네. 여기 이 스카이데일리가 피고인이 2024년 12월 8일 전지현에게 지휘서지를 발송하여 제가 거짓말했다고 주장한 시점과 동일한 날에 저에 대해 국정원 직원 외에는 알기 어려운 의혹들을 대거 보도하였다. 그리고 그 소스는 국정원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라고 진술하셨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네, 기억납니다. 여기가 혹시 전직 국정원 직원들이 다수 이직한 언론사인가요?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예, 근데 여기 폐간됐죠. 폐간이 되는데, 그러니까 폐간됐다는 내용은 기사에서 본 적이 있는데 제가 뭐 그 후에 확인해 보진 않았습니다. 그럼 왜 폐간됐는지 이유도 잘 모르시겠네요. 네, 요 이제 스카이데일리 언론사에 대해서 좀 더 여쭤볼게요. 증거기록 3번 276번 6253쪽 이하 삼성 메시지 및 카카오톡 내역 6254쪽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스카이데일리 언론사에서 이제 증인에 대한 의혹 기사가 많이 나왔잖아요. 네. 여기 보면은 실당직본이 국정원 당직본인데 국정원 업무폰에서 이 박모 감찰실장한테 전송된 내역이에요. 그러니까 즉 실당직폰 사용자가 당직자가 박모 감찰실장한테 이런 스카이데일리에서 작성한 증인에 대한 의혹 기사들을 계속 보내주거든요. 이 사정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셨나요, 증인? 특검 받을 때 뭐 관련된 내용을 저한테 공지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박 감찰실장님 진술조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거기록 3번 273번 6203쪽 박모 감찰실장 진술조서입니다. 18쪽 19쪽입니다. 이에 대해서 박모 감찰실장은 이렇게 말해요.
그날 그 12월 9일 그 본인이 피고인한테 대면 보고를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날 피고인께서 홍장원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을 확인해봐라라는 지시도 함께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같은 날 그 지시 내용을 성모 감찰처장에게 그대로 전달했으며 남무 수집과장에게는 원장님 지시라고는 하지 않고 홍장원에 대한 의혹 제기 같은 찌라시 같은 것도 수시로 확인해봐라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라고 즉 그러니까 피고인이 증인에 대한 의혹을 수집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증인 혹시 이런 사정 알고 계십니까? 몰랐습니다. 증거기록 3번 273쪽 같은 박모 감찰실장 진술조서 20쪽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박모 감찰실장은 그 당시 상황을 이렇게 평가를 해요. 홍장원이 내란의 주요 증인이기 때문에 홍장원의 비위를 들춰내서 증인의 도덕성과 신빙성을 흔들기 위한 의도로 보입니다라고 하는데 증인 이에 대한 동의하시나요? 증인에 대한 의혹을 계속 수집하게 된 국정원 내부에서 재판장님 저희는 반대 신문에서 저런 건 신문하지도 않았는데 자꾸 제주 신문이어가지고요. 증인, 사실은 일단 이 부분은 국정원 내에서 혹시 본인의 그 계엄 이후의 진술의 신빙성을 좀 흔들기 위해서 저런 취지로 뭐 본인의 비위나 이런 걸 조사하거나 내지는 뭐 그것과 관련해서 증인에게 뭐 좀 뭔가 그런 불이익을 고지하거나 뭐 그랬던 적 있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증인이 아는 바가 있어요? 뭐 들리는 전언으로는 홍장원 차장 비리 TF가 만들었다라는 얘기 들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2025년 헌재 재판을 전후로 해서 유튜버나 언론이나 뭐 기타 여러 가지 부분으로 상당히 그 곡해되어 있는 스카이데일리 같은 기사들이 워낙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넘어가시죠. 알겠습니다. 변호인 반대신문 159항 관련이었고 변호인 반대신문 160항 및 161항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거기록 3번, 269번, 6188쪽 이하 조선일보 기자와 수사관 사이에 카카오톡 대화 내역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193쪽입니다. 그 2024년 12월 6일 08시 43분경에 증인한테 이제 문자 메시지를 보냈던 조선일보 기자님인데요. 그분이 이제 저희 이제 수사기관에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증인과 통화하지는 못했다. 뭐 이런 취지인데 해당 기자와 통화 안 한 건 맞죠? 네, 네, 문자 답장만 해주시고. 네. 요 해당 기자의 취재 내용은 이와 같이 2024년 12월 6일 10시 43분에 기사를 보도한 이후에 1193쪽 다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해당 기자와는 증인과 통화 없이 이 내용을 취재한 것이네요. 그러면 증인께서는 통화를 안 하셨으니까. 그전 이전에는 김민석 기자라는 사람하고 만난 적도 통한 적도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6202쪽 6202-2쪽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자님이 취재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네, 기자님이 저희 수사기관에 보내준 건데요. 이건 당시 제가 기사로 쓰지는 않았던 내용입니다. 홍장원 차장은 제가 기사를 릴리즈하기 전까지 이미 해임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2월 6일 제가 기사를 릴리즈하고 난 뒤 당일 오전 갑자기 용사는 조태용 원장을 통해 홍장원 차장에게 다시 한번 같이 일해보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인사를 번복한 것입니다. 당시 조태용 원장은 홍장원 차장 해임은 본인이 대통령한테 건의했다고 언론에 설명했었습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조태용 원장이
제 기사에 대한 오보 입장을 낼 거라는 점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김 차장님이니까 말씀드리자면 피고인의 말인데요. 인사는 인사권자 뜻이 중요하지 않나. 홍 차장하고는 같이 다시 일해보기로 얘기가 됐다라고 했었습니다. 라고 이 조선일보 기자님이 말씀하신 저희 말을 했는데 혹시 이러한 취재 내용도 증인이 말해준 건 아닌 거죠? 모릅니다. 더구나 원장님하고의 대화 내용을 제가 알 턱이 없죠.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167항 관련입니다. 167항 이하 이제 경질 관련해가지고 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증거 기록 1번 수사기관 등 별건 서류 별건 8권 순번 387번 3632쪽 이하 최모 인사비서관 진술조서 17쪽 18쪽 제시하겠습니다. 그 대통령 인사비서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4년 12월 6일 11시 6분에 그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에 전화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홍장원 차장 면직에 대한 대통령 재가 사실을 이제 인사비서관이 피고인한테 말을 해줬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듣고도 피고인이 진짜 절차가 완료된 것이 맞냐 이걸 재차 물어봤고 18시 36분경에야 그 절차가 완료되었다고 인사비서관이 피고인한테 말을 해줬는데 증인 이런 사정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다.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시 없이 최 인사비서관 진술 내용 구두로 말씀드린 걸로 가름하겠습니다. 대신에 증거기록 1번 순번 439번 4209쪽 이하 경호처 비화폰 통화 내역 등 저장 CD 출력물 중에 2024년 12월 6일 부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209쪽) 이하 증인 요거 한번 화면 좀 보시겠습니까? 이게 당시 11시 6분에 비화폰으로 최 대통령실 인사비서관과 그와 같은 내용으로 통화할 무렵의 내용인데요. 여기 보시면 10시 21분에 피고인 10시 21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실 대통령실 인사비서관과 통화를 하고요. 그리고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통화를 하고요. 그 무렵 증인한테는 경질 철회 사실을 통보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10시 59분에는 대통령실 안보실장과 통화를 합니다. 이와 같이 10시 59분에 대통령실 안보비서관과 안보실장과 통화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11시에 증인한테 오보지오라고 말을 한 다음에 11시 6분에 최 인사비서관에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증인에 대한 면직 절차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것인지 물어봅니다. 이게 11시 6분경 통화인데요. 그리고 11시 11분에 오보라는 내용으로 국정원 피지를 발표하고 그러고 나서도 피고인은 11시 35분에 안보실장과 같이 다시 통화를 하고 11시 37분경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 통화를 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피고인이 그 대통령실에 증인에 대한 인사 절차가 완료됐는지 재차 물어볼 그 무렵에 피고인이 대통령실 인사 쪽 라인과 이와 같이 통화했다는 사정 혹시 증인한테는 안 말해줬나요? 네. 증인이 다른 통로로 들어본 적도 없고요. 본인에 대한 인사가 어떻게 없습니다. 됐는지.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증거기록 1번, 54번, 506쪽 결제시간 관련 자료 제시하겠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방금 이렇게 피고인과 대통령실 사이에 증인에 대한 인사 관련한 통화가 많이 이루어졌었는데 그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6일 12시 22분경에 증인에 대한 결제를 해요. 22분에. 근데 이때 이 결제할 그 클릭하던 당시 순간에 한동훈 당시 여당 대표가 찾아와서 만나던 중이었고 그 앞에서 결제를 하거든요. 증인 그 한동훈 당시 여당 대표 앞에서 증인에 대한 면직안을 전자 결제하게 되는데 증인 그러한 사정 혹시 알고 있었나요? 몰랐습니다. 그 이후에 알게 됐나요? 네, 그 이후 알게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인님 다 물어보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변호인들 혹시 추가로 더 물어보실 거 있으세요? 추가적인 건 없으신가요? 예. 증인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증인에 대한 신문은 다 마쳤고요. 그러면 일단 검찰에서 신청하신 증인에 대한 증인 신문은 다 마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은 검사님께서 준비하신 증거 조사 뭐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1시간 정도 진행을 해볼까요? 예. 그 증거 목록 보면서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저희 이 사건 증거 기록은 로마자 1번, 로마자 2번, 로마자 3번, 로마자 4번 묶음으로 구성되어 있고 재판장님과 변호인들께서도 지금 동일한 증거 목록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증거 기록 1번은 순번 442번까지 있고요. 증거 목록 2번은 순번 541번까지 있습니다. 증거 목록 3번은 순번 469번까지 있고 증거 목록 4번은 변호인께서 오늘 증거 의견 밝혀주신 재판 중 추가로 신청한 증거로서 순번 10번까지 있습니다. 오늘 기일과 다음 기일에 걸쳐서 로마자 1번, 2번, 3번, 4번 묶음 순서대로 각 증거의 요지를 고지하되 필요시에는 증거서를 제시하고 음성, 영상 자료는 주요 부분 재생하는 방식으로 증거조사 절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로마자 1번 기록입니다. 순번 1 내지 6은 2024년 12월 6일 직후 정치인 체포 보고 그리고 경질 여부 내지 사유 그리고 회유 시도 여부 등에 대해서 피고인과 홍장원 차장 사이에 의견 대립이 있다는 내용이고 내용의 언론 보도고 윤석열 대통령은 피고인과 유사한 주장을 한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입니다. 순번 7번 내지 12번은 법정 증언과 같은 취지의 홍장원 차장 진술 및 조사 시 제시된 자료입니다. 그 구정 8번은 홍장원 차장과 윤석열 대통령 사이에 2024년 12월 3일 통화 내역이 있는 비화폰 화면입니다. 순번 9번은 홍장원 차장이 가필까지 완료한 3차 메모 사진입니다. 순번 10번은 홍장원 차장과 여인영 사령관 사이에 2024년 12월 3일 일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이고 순번 11번은 그 통화 내역을 포함한 홍장원 차장의 다른 사람들과의 통화 내역입니다. 순번 13번, 순번 14번은 공소사실 부인 취지의 피고인 조서고 15 내지 17은 국정원 정무직 간부들에 대한 조서로서 비상기업 무려 정무직 회의 등 국정원 상황에 대한 진술입니다. 순번 18번은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에 2024년 12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의 기간 통화 내역으로서 비상기업 피고인의 비상기업 무려 피고인의 행적 관련입니다. 이제 순번 19 내지 26이 홍장원 차장의 경질 경과 관련된 서류들이고요. 2024년 12월 5일 홍장원 차장을 경질하고 신임 오모 차장을 임명하는 절차가 시작되었다가 12월 6일날 그 절차가 마무리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순번 27 내지 32는 법정 증언과 같은 취지의 홍장원 차장 진술 및 조사 제시 자료입니다. 그중에 28번은 2024년 12월 6일 피고인의 기자회견에 따른 언론 보도이고 32번은 홍장원 차장이
12월 6일 국회 정보위로 가기 전에 10시 43분경 계속 문제되는 그 보도된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가 12월 5일 밤에는 피고인과 그리고 12월 6일 아침에는 홍장원 차장과 연락하였습니다. 순번 33번 내지 34번은 국정원 인사 실무를 담당하는 인사기획관의 진술 및 제시 자료입니다. 홍장원 차장 경질 경과에 관한 진술입니다. 순번 35 내지 37번은 오늘 증언한 김 당시 기조실장 진술 및 제시 자료입니다. 순번 38 내지 43번은 홍장원 차장 경질 경과에 대한 피고인 주장이 보도된 언론 기사들입니다. 대통령 지시 없이 피고인이 오로지 자신의 판단으로 홍장원 차장 경질을 건의했다는 내용의 기사들이고 이에 대해서 홍장원 차장은 자신에 대한 회유책으로 경질이 처리되었었다고 진술한 내용의 기사들입니다. 그 중에 순번 43번이 국정원법 위반, 저희 공소사실 중 국정원법 위반 공소사실 중에 피고인이 KBS 기자와 인터뷰한 부분 관련이고 그 인터뷰 결과 보도 내용입니다. 피고인이 홍장원 차장 진술의 신빙성을 공격하는 내용이고 이 보도 이후에 같은 날 밤 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부결되었습니다. 순번 44번 내지 48번은 홍장원 차장 경질 결과에 대해서 국정원 측으로부터 받은 자료이고 앞서 본 인사혁신처 회신 자료와 동일한 내용의 관련 서류들입니다. 순번 49 내지 51은 홍장원 차장 보좌관인 남 보좌관의 진술 및 제시 자료입니다. 홍장원 차장이 대통령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경질되었다가 철회되었는데 국회 보고 후에 다시 경질되었다는 취지입니다. 순번 52 내지 60은 홍장원 차장 경질 경과 역시 관련 서류들이고 그 중에 59번은 인사혁신처 측이 국정원 측으로부터 면직 제청 공문을 수신한 시각이 12월 6일 07시 02분경이라는 내용이고 54번은 방금 증인신문 당시 제시됐던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 결재한 시각이 같은 날 12시 22분이라는 내용입니다. 순번 61 내지 66은 피고인의 위증 관련 서류들이고 그 중에 63은 피고인의 증언 시 선서문이고 65, 66은 헌재 위증을 유죄로 판단한 유사 사례입니다. 순번 68번과 69번은 언론 기사 및 피고인의 행적이 포함된 대통령실 CCTV 영상 실황 조사서로서 비상계엄 선포 전 또는 그 무렵에 국정원법 15조의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점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피고인의 위증 범행 관련 증거입니다. 순번 70 내지 74는 저희 공소사실 그 피고인의 구체적 범죄 사실 중 6의 나항 삼청동 안가에서의 위증 관련 언론 보도입니다. 순번 75는 홍장원 차장 진술에 따라서 사실관계를 인정한 헌재 결정문의 결정문 중 일부 관련 부분입니다. 순번 76, 77은 12월 6일 직후에 정치인 체포 보고 등에 대해서 피고인과 홍장원 차장 사이에 의견 대립이 있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입니다. 78 내지 80은 저희 공소사실 5항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범행의 대상 문서 작성 및 제출 경과 관련입니다. 그중 80번이 대상 문서인 피고인이 승인한 내란 국조특위 답변서입니다. 순번 81 내지 87은 12월 3일 밤 국정원 정무직 회의 무렵에 국회에 군이 투입되는 내용을 포함하여 보고령 등 해제 시까지 언론 보도된 내용 등입니다. 순번 88 내지 92도 언론 보도이고 그중에 88번은 홍장원 차장이 피고인에게 이재명 야당 대표와 연락을 건의한 배경 중 일부 내용이 기재된 언론 보도이고 89, 90은 홍장원 차장이 국회 정보위에 출석한 배경 관련입니다. 91번은 대통령이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한 적 없다는 내용을 대통령실 측이 12월 6일 13시 31분경 언론풀 했다가 2분 만에 철회했다는 내용이고 92번이 홍장원 차장의 국회 정보위 보고 내용입니다. 순번 93 내지 96은 피고인의 직무유기 고의 관련으로서 그중 95에는 국정원법 제15조 1항의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 대한 국정원 측의 해석 및 그 근거되는 헌법재판소 해석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95번 국정원 측 회신 자료에 의하면 국회 정보위에 보고하는 방법은 서면 보고뿐만 아니라 대면 보고, 구두 보고, 간담회 보고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합니다. 순번 100 내지 102는 피고인이 채용한 국정원장 보좌관, 한모보좌관의 진술 및 제시 자료이고 피고인의 검토 및 결재를 거쳐서 내란 국조특위 답변서가 작성 및 제출되었다는 취지입니다. 순번 103 내지 106은 공소사실 사항 관련입니다. 국회 증감법 위반 관련 고발장 그리고 그 첨부 서류입니다. 104번의 내란 국조특위 녹취록에 국회 증감법상 위증 부분이 발췌되어 있고 전체 녹취록이 106번입니다. 순번 109번 내지 114번은 공소사실 사항 국회 증감법 위반 관련 피고인 및 홍장원 차장의 증인 선서문 및 국조특위 계획서입니다. 순번 115는 2017년 3월경 박근혜 정부 시절 방첩사의 전신인 기무사 측에서 작성된 비상계엄 대비계획 세부 자료이고 김영현 장관이 이 사건 비상계엄 시 참고했다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에서 증언했던 자료입니다. 116번 내지 118번은 역시 피고인이 채용한 국정원장 보좌관, 정모보좌관의 진술 및 제시 자료이고 같은 그 한모보좌관과 같은 취지입니다. 순번 119번은 증거인멸범행 공범 박종준 경호처장의 진술로서 박 처장이 피고인에게 홍장원 차장 비아폰 로그아웃 조치에 대한 의견을 묻고 이에 홍장원 차장이 연락 두절이라 비아폰을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피고인이 말했다는 취지입니다. 순번 121번은 국무회의 배석 규정 관련 공문입니다. 순번 122 내지 139는 국정원 기조실 정책기획관, 국회 담당관 각 진술 및 제시 자료입니다. 그 홍장원 차장 보좌관에 대한 국정원 내부 면담 절차 등이 진행돼서 홍장원 차장 진술 신빙성이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는 취지이고 그 후에 피고인이 현재 증언을 했다는 취지입니다. 140번 내지 145는 국정원 기조실 국회 파견관 진술 및 조사 시 제시 자료입니다. 여기 일단 141부터 부동의 145까지는 철회하셨습니다. 3회기 이래. 140번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41에서 145까지는 3회기 네. 일에 철회하셨어요. 예, 140번, 140만입니다. 140은 국정원 기조실 국회 파견관 진술 및 조사 시 제시 자료입니다. 역시 정보의 보고에 특별한 형식은 없다는 취지입니다. 146번으로 넘어가서 대통령 수행실장 진술 및 조사 시 제시 자료입니다. 그 한동훈 당시 여당 대표가 12월 6일 점심 무렵에 윤석열 대통령을 찾아왔고 그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홍장원 차장 경질 전자결제를 했다는 취지입니다. 151 내지 155는 대통령실에 있었던 문건들 관련 언론 보도입니다. 순번 156은 방금 법정 증언과 같은 취지의 홍장원 차장 진술 조사고 157 내지 159는 방첩사 사이버 수사과장 진술 및 조사 제시 자료입니다. 국정원과 방첩사 사이의 평소 협력 관계 등에 관한 진술입니다. 순번 160 내지 161은 2024년 3월 4일 안가회동 등 관련 신원식 안보실장 진술 및 제시 자료입니다. 162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진술이고 비상계엄 무렵 상황 관련입니다. 순번 163 내지 172까지는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 공소사실 기재의 문건의 최종본 그리고 중간본 그리고 피고인의 최종 확인을 받기까지 과정에 관련된 국정원 측의 회신 자료입니다. 173 내지 177은 국정원장 비서실장 기조실 정책기획관 국회 업무 담당관의 진술 및 제시 자료이고 대상 문건에 대해서 피고인이 최종 확인했고 그 과정에는 한보좌관, 장보좌관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178 내지 179는 국회 정보위 소속 간사 및 위원회 진술 및 제시 자료고 국가정보원법 15조의 보고 의무의 규정 및 입법 취지, 홍장원 차장의 2024년 12월 6일 정보위 보고 내용입니다. 181 내지 186은 2024년 12월이나 2025년 2월경 등 공소사실 무렵의 피고인의 통화 내역입니다. 당시 여당 의원 등 간의 통화 내역이고 회신 자료는 분량이 커서 CD에 전자정보로 저장되어 있는데 재생해서 성상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번 186번입니다. 참여관님 요거 186번은 3월 30일 조사한 걸로 표시해 놓으세요. 예, 여인영 전 사령관의 를 기준으로 한 통화 내역, 그리고 피고인을 기준으로 한 통화 내역, 그리고 여인영 사령관의 상대방 통화자의 명의 관련된 자료가 나눠져서 폴더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님 혹시 요 CD 네. 중에 뭐 특별히 특정해서 보고 싶으신 부분 있으시면서 같이 볼까요? 뭐 특별한 거 없으시면 그냥 요걸로 없습니다. 증거조사 마치고 넘어갑니다. 예, 다음 부분 보시죠. 순번 187 내지 193은 피고인이 채용한 국정원장 비서실 임기재 보좌관 장부좌관의 진술 및 제시 자료이고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소사실 기재 문건 제출 경과나 비상기업 무료 사환 그리고 홍장원 차장 경질 경과 관련이고 12월 5일 밤에 조선일보 기자로부터 받은 문의 내용을 피고인한테 전달했다는 취지 등입니다. 순번 194 내지 196은 국회 정보위에 대한 국정원의 보고 사례 그리고 자료 제출 요구에 국정원이 응한 사례 등 관련입니다. 197은 피고인도 발의에 참여한 국정원법 전부 개정 법률안에 제15조 국회 보고 의무 규정도 포함되어 있었던 취지고 제한 이유는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순번 198 내지 203번도 국회 정보위에 대한 국정원의 보고 사례들입니다. 순번 204 내지 207번은 홍장원 차장 집무실 내 외부에는 CCTV가 없다는 내용 등 국정원 측 회신 자료입니다. 순번 208 내지 213번은 홍장원 차장 보좌관들의 12월 3일 밤 국정원 내전 통화 내역입니다. 순번 214 내지 217은 홍장원 차장 메모 정서 경위에 대한 국정원 내부 검토 자료입니다. 왜곡 정황이 없다는 결론이고 그 근거가 되는 1차장 보좌관들에 대하여는 2월 11일 및 2월 12일 문답이 이루어졌는데 그 날짜는 피고인의 헌재 증언 전이라는 취지입니다. 순번 218 내지 221은 직무유기 및 국정원법 입상 정치관여 금지에 관한 고발장 및 그 첨부 서류이고 국조특위 요구 자료 중에 당시 여당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와 야당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가 차별적으로 제공되었다는 취지입니다. 순번 222 내지 228은 체포 대상자였던 여당 야당 대표가 각 소속 당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계엄 해제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법적 내지 사실적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입니다. 순번 229 내지 242까지는 피고인의 공소사실 부인 취지의 피고인 진술 및 제시 자료입니다. 순번 243번은 국정원법 15조 개정 내용 및 개정 이유 관련 자료이고 224번은 피고인이 정보위에서 발언한 내용으로서 국정원이 정보위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피고인도 주장한 내용입니다. 245번도 피고인이 정보위에서 발언한 내용으로서 국정원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정보를 언론 매체에 유출하면 안 된다고 발언한 내용입니다. 순번 246 내지 247번은 공소사실 2의 다항 관련인데요. 국정원법 위반 중에 14시 16분경 피고인의 기자회견 내용이고 그 246번이 녹취서이고 247번이 그 녹취서에 대응하는 인터뷰 영상 저장 CD인데 공소사실 기재 부분인 1분에서 1분 40초 부분만 재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장님 저희 245번은 저희가 내용 부인한 조서로 알고 있는데요. 아 그렇네요. 예. 그거는 채택하지 않은 걸로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네. 245번은 채택하지 않고 이번에 설명 안 하신 걸로 그렇게 정리해 놓을게요. 예, 245번 방금 예, 그렇게 하고 지금 247번 CD 재생하시는 걸로 증거조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 중에는 뭐 부동의 하셨던 증거 중에 진술 증거 진정성이 확인돼서 제가 채택했던 게 7번, 뭐 27번, 35번
거는 다 그렇고요. 그리고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141번부터 145번은 철회돼 있고 156번 채택돼 있고 160번도 역시 채택돼 있고요. 분명한 사실관계를 예, 이거 재생해서 보죠. 들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국정원은 이번 비상경고 관련해서 정치인의 체포와 관련해 가지고는 어떠한 지시도 대통령께 받은 적이 없고 어떠한 행동이나 조치도 한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을 원장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어떤 그런 비상경고 관련해서 우리가 어떠한 조치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대통령이 국정원장한테 지시를 하지 국정원장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한테 그러한 지시를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지금 우리 1분부터 1분 40초까지 재생하였습니다. 혹시 뭐 변호사님 요거 외에 추가적인 부분 재생 필요하신 거 있으면 지금 말씀하시죠. 그럼 특별한 건 예,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예. 이걸로 요 247번 부분도 3월 30일자 증거 조사한 걸로 정리합니다. 예, 계속 이어서 순번 248 내지 250은 홍장원 차장이 피고인에게 당시 야당 대표 전화를 건의한 후 보충 설명을 위해 제시했던 언론 보도 및 이와 달리 피고인이 제시받았다고 주장하는 언론 보도입니다. 순번 251번은 2025년 11월 13일자 윤석열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재판 모습 등이 저장된 CD입니다. 251번 4535쪽에 편철되어 있는 CD고 CD 내용 중에 홍장원 차장 증언 내용 자체는 순번 303번과 동일합니다. 재판 중계 전체 영상이기 때문에 처음과 시작과 종료 부분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29 사건 윤석열 피고인. 예, 오늘 피고인 출정했나요? 예, 들어오시게 할까요? 나왔다가 너무 또 금방 돌아가야 될 수도 있으니까 다음에는 일단 홍정원 씨만 하도록 할게요. 홍정원 씨하고 짧은 증인 혹시 한 명 정도 할 사람 있을까요? 노재현 씨는 했고 아니고 저희가 소환하겠습니다. 그날 4시 한 15분에 저희가 소환하겠습니다. 그날 4시 15분. 예, 오늘 재판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쌍방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말씀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사님들 뭐 말씀하실 거 있어요? 예, 없습니다. 예, 변호사님들 말씀하실 거 있어요? 예, 오늘 늦게까지 고생들 하셨습니다. 예, 오늘 재판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 부분이니까 하여간 그때 홍장원 차장이 요 법정에서 진술을 했다는 증언을 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 자체는 녹취록이 따로 예, 따로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와 달리 이제 그거에 추가로 홍장원 차장 진술의 신빙성 관련된 증거입니다. 변호사님 혹시 여기서 뭐 특별히 재생하고 싶으신 부분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이미 녹취록이 다 나와 있어가지고요. 예. 그럼 다음 증거 조사로 넘어가죠. 순번 252, 253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자료입니다. 주민조회 및 범죄 경력 조회서입니다. 순번 254부터 순번 262는 오늘 증언한 김 기조실장 진술 및 제시 자료입니다. 그 중에 254번은 부동의하신 거 저희가 아까 전에 채택했습니다. 진정승이 확인돼서. 예, 그리고 그 중에 260번이 피고인이 배포한 서한문입니다. 순번 263 내지 263 내지 274번은 혹시 가능하시면 이거 예. 260번 서한번 지금 갖고 계신가요? 저희 한번 네. 조금 같이 한번 살짝 볼까요? 네, 이건 뭐 어쨌거나 중요진 거로 한번
언급이 됐던 증거 거죠. 순번 260번 4,597쪽부터 4,600쪽입니다. 12월 8일자 서한문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국정원 내부 직원들한테 보낸 서한문하고 네. 그 아까 양지회라고 그랬던가요? 거기에 보냈던 내용하고는 대동소이한 건가요? 내용 자체는 동일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 앞뒤로 외부에 이제 배포된 거는 앞뒤로 약간 형식적으로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내용은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변호사님들 요 서한문 중에 뭐 특별히 여기서 같이 뭐 낭독하고 싶으시거나 그런 게 있으신 건 아니시죠? 없습니다. 기존의 피고인 입장하고 또 동일한 내용입니다. 내용 자체.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확인하죠. 방금 순번 260번 받고 263번 내지 273번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및 김영현 장관의 보좌관 군사보좌관의 진술입니다. 순번 당시 이제 비상계엄 이후 수습 방안 관련된 내용입니다. 순번 275번은 홍장원 차장이 2024년 12월 7일 박선원 의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로서 홍장원 차장 진술 신빙성 관련이고, 이 부분은 기존에 부동의 하셨다 번의동의 하셔서 이미 채택됐고 오늘 네, 제시도 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순번 276번은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자신의 휴대전화에 작성했던 메모입니다. 그중에 2024년 11월 9일 체포대상자 명단 등이 확인된다는 취지입니다. 이 부분은 여인영 사령관 증인신문 시에 일부 제시되었었습니다. 순번 277번은 국정원 총무국장 진술이고, 홍장원 차장 동선 사례 이전에는 CCTV 영상을 다운로드 해가거나 외부에 제공한 사례가 없다는 내용 등입니다. 순번 278 내지 280번은 기조실장 및 법률특보에 2024년 12월 3일부터 12월 5일까지 국정원 내선 전화 및 국정원 비화폰 통화 내역입니다. 순번 281번 내지 285번은 법률특보 진술 및 제시 자료고, 순번 286 내지 288번은 홍장원 차장이 2차 증언 시 헌재에 제출한 메모의 변화 과정 설명 자료입니다. 홍장원 차장이 직접 제출한 파일은 지금 재생하는 CD에 저장되어 있는 바와 같습니다. 287번 5061-1쪽 CD 제시하겠습니다. 이 앞쪽에 279번, 280번도 사회계획 번의동의 하셔서 그 길에 채택됐습니다. 예, 다 동일. 홍장원 차장이 직접 제출한 파일입니다. 증인신문 시에도 제시되어 있었고, 그 헌재 증인신문 녹취서에 그림으로 삽입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자료입니다. 이게 저희 첨부해서 보내셨다는 얘기. 예, 저희 수사기관에 보냈다는 취지의 이메일 관련입니다. 그게 이제 287번 제시해드렸고, 289번 내지 290번은 역시 홍장원 차장이 피고인에게 이재명 당시 야당 대표에게 전화를 건의한 배경 관련 언론 보도입니다. 당시 북한의 군사 위협이 증대되어 있다고 야당 측이 위협론을 제기해서 피고인에게 건의하게 되었다는 취지입니다. 291번 내지 299번은 공소사실 부인 취지의 피고인 진술 및 제시 자료입니다. 그리고 순번 300번은 2025년 11월 13일 및 같은 달 20일자 윤석열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서 홍장원 차장이 증언하는 모습 등이 저장된 CD이고, USB 5162쪽 순번 300번입니다.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과 종료 부분만 재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언 내용 자체는 순번 303번과 303번, 304번 내용과 동일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행히 일찍 오셔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말씀하실 마찬가지입니다. 예, 검찰 측 지금 증인 혹시 피의자로 입건돼 있나? 위증이라는 거는 알겠습니다. 그럼 잠깐 오른손 드시고 선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 참, 20일자도 증인신문 하는 모습이고 저 위증의 경고 그 받으신 거 예, 파일 용량 사정으로 두 개로 나눠져 있는 상황입니다. 300번 보여드렸고 그 301번, 2번은 철회하신 걸로 정리돼 있어요. 예, 그리고 303번, 4번은 다 채택이 돼 있고요. 증인신문 조서. 예, 305번 내지 307번도 공소사실 부인 취지의 피고인 진술입니다. 그리고 순번 308번 내지 428번은 저희 공소사실이 이제 네모 1번과 네모 2번으로 나눠져 있는데 비상계엄 네모 1번과 2번까지 그 비상계엄 전반 상황에 대한 관련자들 진술, 공소장, 탄핵 결정문, 국회 국조특위 결과 보고서, 회의록 등입니다. 다만 이제 이 중에 좀 추가로 설명드리고자 하는 거는 342 내지 345 그리고 424, 427 이건 홍장원 차장 진술이어서 피고인의 구체적 범죄 사실 부분에 관한 내용이고 346 내지 350 그리고 387은 국정원 정무직 인사계획관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진술이어서 홍장원 차장에 대한 경질 경과 관련입니다. 이 중에 347번은 오늘 그 김기조실장 진술로 진정성이 확인돼서 채택했고요. 네. 360번도 진정성이 확인돼서 신원식 거의 다 중복되는 증거입니다. 예. 뭐 하여간 채택이 앞에서 다 하신 것 같은데 중복된 걸 또 하시네요. 예, 일단 뭐 목록별로 좀 설명하고 계시니까요. 빠르게 설명하시죠. 예. 네. 428번 대통령실 CCTV 영상은 종전기일에 일부 재생됐는데 몇 가지 부분만 재생하도록 하겠습니다. 411번은 공소사실 6항 피고인이 위증한 내용이 기재된 증인신문 조서입니다. 428번 재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도 혹시 여기 411번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속기록 제출된 것 중에 뭐 혹시 여기서 같이 뭐 직접 열람하고 싶으시거나 좀 그런 게 있으신 건 아니시죠? 예, 없습니다. 네, 뭐 필요하신 부분은 또 서면으로 정리해서 네네. 내주실 것 같고요. 대적견실 부분과 엘리베이터 앞에 설치된 CCTV 영상 중에 대적견실 부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1시 10분 15초부터 21시 10분 50초 부분입니다.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또는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다음 피고인이 이를 양복 상의에 넣는 모습입니다. 21시 10분 50초 부분까지 재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22시 16분 30초부터 같은 분 50초 부분입니다. 피고인이 앉아 있던 중에 강의구 부속실장이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문을 받아서 복사하러 가는 모습입니다. 예, 16분 50초까지 재생했고, 이어서 22시 17분 55초부터 22시 19분 05초까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시 17분 55초부터 19분 05초까지입니다. 강의구 부소실장이 복사한 비상계엄 선포문을 김용현 장관에게 건네주고, 이를 김용현 장관이 다른 국무위원들에게 나누어주는 모습입니다. 김용현 장관이 나간 다음에 이어서 다시 뛰어 들어와서 문건을 가지고 나가기도 합니다. 예, 19시 05분까지 재생하였고, 이 이후에는 비상계엄 선포문이 대통령실 여기저기에 놓여 있는 상태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순번 360 내지 361 그리고 419번은 피고인의 안가 회동 시 위증 공소 사실에 대한 신원식 실장 진술이고, 362 내지 370번은 홍장원 차장에게 체포 대상자를 불러줬던 여인영 사령관의 진술입니다. 순번 429 내지 430번은 경호처 비화폰 통화 내역 출력물입니다. 순번 439번에 피고인을 포함한 관련자들의 경호처 비화폰 전체 통화 내역이 있는데, 순번 429번에는 그 중에 피고인이나 홍장원 차장의 통화 내용만 상대방별로 추리거나 특정 기간 통화만 추리거나 안가회동 무렵 통화만 추리는 등으로 선별하여 출력한 자료입니다. (2024년 3월경부터 2024년 12월경까지) 내용만 출력되어 있고, 해당 기간을 포함한 다른 기간까지의 자료는 순번 439번 CD에 전자정보로 저장되어 있고, 잠시 후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31번 내지 435번은 이 사건 주요 관련자들 진술인데, 경호처 비화폰 내역이 조서에 나타나 있어서 비밀로 분류된 조서들이고, 진술 취지는 법정 증언이나 다른 조서에서 말씀드렸던 내용과 같습니다. 순번 436번 역시 순번 439번 전체 경호처 비화폰 통화 내역 중 일부만 추려서 출력한 내역인데, 피고인이 통화한 상대방별로 따로 추려서 출력되어 있습니다. 이 437번 피고인에 대한 피씨는 내용 부인하셔서 아니 438번을 부인했습니다. 437번 438번을 부인하신 예, 거라고요? 예. 내용 부인하신 거라고요? 예. 437번은 저희가 그냥 다 동의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저희랑 표시 저희 거꾸로로 지금 파악하고 있었는데, 아 그런가? 예. 저희도 지금 표시해 아, 예, 주시기를 잠깐만요. 437번 죄송합니다. 피신을 내용 부인하셔서 불체크한 걸로 정리되어 있고요. 438번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신은 동의하셔서 이미 아, 제가, 예. 걸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437번을 피신 2회라고 잘못 썼네요. 이거 우리 437번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437번 피신 아무 표시 없는 거를 내용 부인하셔서 채택 안 예, 맞습니다. 했고 예, 438번 피신 2회 부분은 동의하셔서 채택한 걸로 예, 예. 이렇게 예, 정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245번과 437번만 내용 부인하는 걸로 저희는 예, 그런 취지가 맞네요. 제가 예, 예. 의견서에 따른 아, 피신 예. 2회라고 써가지고 아, 그래서 순번 기준으로 그러면 순번이 437번은 맞습니다. 예, 뭐 437 내지 438은 공소사실 부인 취지의 피고인 예. 진술이고 이제 앞서 본 이제 출력물들이 전부 포함되어 있는 순번 439번 4209쪽 CD 경호처 비화폰 통화 내역 등 저장 CD 재생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위님 혹시 요 화면만 이 대형 스크린만 좀 끌까요? 이거 어차피 지금 중계되고 이거 지금 비밀로 분류된 거라 어차피 그 모니터로는 보실 수 있으니까요. 요 TV만 조금 끌 수 있나요? 요 TV만 끌 수 있나요? 큰 화면만? 그거 재생하시죠. 예, 순번 439번 CD에는 경호처 DB에서 확보한 경호처 비화폰 전체 통화 내역 및 인물별 통화 상대방 통화 내역이 전자정보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네, 피고인에 대한 비화폰 통화 내역은 별도로 파일이 되어 있고요. 전체 통화 내역은 첫 번째 파일에 전체라는 제목의 시트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전자정보 재생해 보면 이 중에 이제 비화폰 비상계엄 당일 12월 3일 내역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홍장원 차장 제주신문 시 제시된 자료고요. 12월 3일 19시 59분경 이와 같이 윤석열 대통령과 피고인 사이의 통화 12월 3일 20시 22분 이와 같이 윤석열 대통령과 홍장원 차장 사이의 통화 그리고 12월 3일 22시 53분 윤석열 대통령과 홍장원 차장 사이의 통화 그 직후인 22시 55분 경 윤석열 대통령과 피고인 사이의 통화 등입니다. 제시는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순번 440번은 피고인의 2024년 12월 3일부터 5일까지 국정원 일반 내선 통화 내역 및 국정원 비화폰 통화 내역 출력물입니다. 그리고 순번 441번은 김영현 장관 군사보좌관의 계엄 당시 상황 관련 진술이고 순번 442번은 비화폰을 개발한 국가보안기술연구소의 비화폰 매뉴얼입니다. 이상으로 증거 목록 로마자 1번 증거조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증거조사 로마자 2번 증거조사입니다. 순번 1번 내지 3번은 법정 증언과 같은 취지의 홍장원 차장 진술 및 제시 자료입니다. 순번 4 내지 6은 당시 여당이 국정원 측으로부터 CCTV 영상을 받아 2025년 2월 20일경 홍장원 차장 2차 증언 직전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CCTV 영상을 공개한 언론 보도 및 영상입니다.
그중에 순번 6번 증거 CD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주요 부분만 재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검사님 말씀하신 증거 중에 1번 그 홍장원 사경 진술조서 부분도 3월 16일 이미 채택했습니다. 예, 당시 기자회견 영상 및 관련 보도가 파일 4개로 저장되어 있고 그 중에 주요 부분인 기자회견 부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 43초) 부분까지 재생하겠습니다. 비상계엄 국조특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입니다. 오늘은 단핵 재판에서 핵심 증인인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이 계속 번복되고 있고 번복된 진술마저도 사실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 요청을 통해서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CCTV 영상을 오늘 공개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받은 영상을 오늘 기자회견을 위해서 편의상 짧게 편집한 편집본이 있고요. 원본이 있습니다. 마치시고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편집본과 원본을 언론인 여러분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집된 영상의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홍장원 전 차장은 그저께 채널A 인터뷰에서 여인영 사령관과 첫 통화는 22시 46분에 집무실에서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영상을 보시면 홍 전 차장은 이미 22시 43분 본청을 나섰고 22시 45분 국정원장 공관에 진입하는 것이 확인됩니다. 두 번째, 홍 전 차장은 같은 인터뷰에서 여인영 사령관과 22시 58분에도 공관 공터에서 한 48초 정도 대화가 이루어졌다라고 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부분은 홍 전 차장이 기존에 11시 6분에 국정원장 공관 앞에서 메모를 작성했다라고 진술한 것에 대해서 조태영 국정원장이 국정원 CCTV 영상 확인 결과 홍 전 차장이 그 시각에 본청 사무실에 있었다라고 확인을 해주자 이에 대해서 다시 홍 전 차장이 반박을 하면서 22시 58분에도 공관 공터에서 통화를 했다라고 주장한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영상을 보시면 홍 전 차장은 22시 56분 공관 입구에서 본청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이 확인되고 22시 58분 본청 건물 내부로 들어오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홍장원 전 차장과 예인혁 방첩 사령관 간의 통화 내역 캡처본을 보면 10시 58분, 11시 6분 이렇게 통화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내용을 토대로 해서 먼저 영상을 2번 확인하시겠습니다. 3분까지 제시한 것으로 하고 5분 58초 부분 추가로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따라서 58분에 공관 공터에서 통화를 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그리고 10시 58분경에는 본청 내부로 들어오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따라서 10시 58분경에 공관 공터에서 통화가 이루어졌고 어두운 곳이어서 메모를 제대로 작성할 수 없어서 나중에 보좌관을 시켜서 정서를 했다라고 하는 홍 전 차장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맞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 영상을 보신 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준비한 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와 내란몰이가 애초부터 한 사람의 거짓말로 시작되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52초까지 재생하였고 이어서 10분 28초 부분 재생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인이 알아보고 이를 정사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내가 봐도 알아보기 어려운 내 글씨를 타인이 어떻게 알아보고 정사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홍 전 차장은 옮겨 적은 사람이 누구인지조차 공개할 수 없다고 은근슬쩍 도망가고 있습니다. 셋째, 홍 전 차장은 헌법재판 5차 변론기일 당시 검찰에 제출한 명단은 보좌관을 시켜 다시 옮겨 적은 정서한 버전이라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12월 11일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메모와 2월 18일 언론 인터뷰에서 홍장원 본인이 공개한 메모 등 메모가 공개될 때마다 수정된 흔적이 있고 한 사람에 의해 쓰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만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 경위와 작성자조차 불분명한 메모가 비상계엄으로부터 열흘 가까이 지난 12월 11일 국정원 출신 야당 의원에 의해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탄핵 심판의 핵심 증거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국민께서 홍 전 차장의 진술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히려 진술이 뒤바뀌고 타인에 의해서 오염됐다는 증거만 차고 넘칩니다. 이렇게 믿기 어렵고 오염된 증거를 바탕으로 헌법재판이 계속된다면 누구라도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 큰 사회적 갈등만 낳게 될 것입니다. 홍장원 전 차장은 오늘 오후 10차 변론 기일에 출석합니다. 국가 위기 앞에서 3인 성호의 누를 범하지 않도록 공직자로서 이제라도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길 바랍니다. 헌법재판소도 형사소송 절차에 따라 탄핵 심판을 진행하고 대통령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홍 전 차장의 거짓 증언은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를 파괴하고 헌법 체계를 붕괴시킨 중차대한 범죄입니다.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탄핵 공작과 내란몰이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엄혹한 심판이 뒤따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3분 01초까지) 제시하였습니다. 이어서 순번 7번 내지 9번은 오늘 증언한 김남호 기조실장 진술 및 제시 자료입니다. 순번 10 내지 13은 직무유기 및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에 대한 고발장 및 그 첨부 서류이고 앞서 본 증거목록 1번에 있는 고발장과 첨부 서류와 동일합니다. 순번 14 내지 13은 내란국조특위 측으로부터 회신받은 자료로서 순번 17, 18은 국조특위 16차 요구서 및 국정원 회신 자료고 순번 19, 20은 19차 요구 자료 및 회신 자료입니다. 순번 21 및 22는 20차 요구서 및 회신 자료입니다. 순번 23번은 4번 과정에서 CD가 편철되어 있는 형상만 남아있는 출력물이고 실제 CD는 순번 533번, 534번에 편철되어 있습니다. 16번, 16차, 19차, 20차 회신 자료 모두 홍장원 차장 동선만 내란국조특위 측에 제공되었다는 취지입니다. 순번 24 내지 27은 국회 정보위 위원 및 보좌관 진술이고 공소사실 기재 영상 CCTV 영상은 국조특위 명의로 요구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당시 여당 국회의원들 요구였고 이례적으로 국정원 내부 CCTV가 제공되었다는 취지입니다. 순번 28 내지 34는 비상계엄 무렵 상황, 홍장원 차장 경질 경과에 대한 논쟁, CCTV 영상을 근거로 홍장원 차장 진술이 공격받은 내용 등이 포함된 언론 보도입니다. 순번 35 내지 38은 순번 14 내지 23과 동일한 내용인데 이번엔 국정원 측으로부터 받은 자료입니다. 변호사님, 요 지금 35번을 기존에 부동의하신 걸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뭐 부동의하신 특별한 취지가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이게 아마 그 금나무 차장 조서를 부동의하실 때 순번을 5기를 의견서에 5기로 하신 것 이거 같습니다. 동의 그러면 35번은 동의해서 채택한 네. 걸로 정리해 놓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저희가 그동안 부동의로 표시가 돼 있어서 요건 그냥 저희가 오늘 일자로 번의 동의하셔서 예, 예. 채택한 걸로 그렇게 정리할게요. 그렇게. 예. 다음 예, 순번 38번은 사본 과정에서 역시 USB가 편철되어 있는 형상만 남아 있는 출력물이고 실제 USB는 순번 482번에 편철되어 있습니다. 순번 42번 역시 국정원 측이 내란 국조특위 측에 제출했던 영상인데 사본 과정에서 CD가 편철되어 있는 형상만 남아 있는 출력물이고 실제 CD는 순번 483번에 편철되어 있는 것과 같고 잠시 후에 재생하는 방식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번 39 내지 46은 국정원 내부 CCTV 영상, 국정원 내부의 그 CCTV 영상 보존 기간이나 제출 선례 등에 대한 수사기관 요청 공문 및 국정원 측 회신 자료로서 내란 국조특위 측에 제출 거부했던 피고인의 동선 CCTV 영상이나 출입 기록입니다. 홍장원 차장 CCTV 영상과 CCTV가 설치된 위치 자체는 동일한데 피고인의 동선이라는 이유로 거부된 자료입니다. 순번 46번은 역시 사본 과정에서 CD가 편철되어 있는 형상만 남아있고 실제 CD는 498번에 편철되어 있습니다. 순번 48번은 국정원 감사처장 자필 진술서로서 국정원 내부 감사 결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내부 감사 결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정원장 비서실 측이 요청 전에 미리 CCTV 제출을 준비했다는 취지입니다. 순번 49 내지 80번까지는 이 사건 공소사실 무렵 언론 보도이고 CCTV 영상 공개에 따라 홍장원 차장 진술 신빙성이 공격받았다는 내용과 공소사실 7회 나항 중에 지지도 내용이 있는데 이 비상계엄 이후의 상황에서 정당 지지도 관련된 언론 보도입니다. 순번 81부터 138번까지는 국정원 감찰실 보안팀장, 보안 담당자, 기조실 정책기획관, 국회 담당 부서팀장 및 담당자, 그리고 감찰실장까지 그 진술 및 관련 공문들로서 비서실 주도로 CCTV 영상이 신속히 국회에 제출되었다는 취지 등입니다. 순번 107번은 CCTV가 제공되기 전날인 2월 19일 밤 피고인이 CCTV 영상과 함께 국정원장 공관에서 보고받은 보고서입니다. 순번 139 내지 143번은 국정원장 비서실 한 보좌관이 피고인에게 CCTV 영상을 보고하기 위해 2025년 2월 10일 날 외장하드를 구입한 내역, 2월 18일 비닉 처리 의뢰한 내역 등입니다. 순번 145번 내지 151번까지는 CCTV를 관리하는 총무부 안전처 팀장 진술 그리고 제시 자료고 2월 7일 오전경 비서실 한 보좌관으로부터 공문 없이 CCTV를 열람하기를 원하고 열람했다는 기록도 남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을 들었고 한 보좌관이 피고인 지시라며 영상을 다운로드 받아갔고 2월 10일 및 11일 경에도 추가로 영상을 다운로드 받아갔다는 취지입니다. 순번 152 내지 168은 감찰실 보안처 총무국 과학국 소속 직원들 진술 및 제시 자료고 CCTV 영상 다운로드, 비닉 처리, 외부 반출 경과 관련입니다. 순번 169 내지 172는 12월 4일 날 그러니까 비상계엄 다음 날 예정되어 있던 피고인의 CIA 방문 계획 내용, 정무직 동선 CCTV 자료가 제공된 설레는 없다는 취지의 국정원 회신 자료 등입니다. 순번 175 내지 176은 감찰실 보안처 보안 담당관들 진술이고 보안성 검토 절차 등 관련입니다. 순번 177 내지 178은 공소사실 부인 취지의 피고인에 대한 조서입니다. 순번 179 내지 184는 법정 증언과 같은 취지의 홍장원 차장 진술 및 제시 자료고 순번 185 내지 188은 이 사건 보고 여부에 대한 피고인 및 홍장원 차장 사이의 대립 관련 언론 보도들입니다. 순번 189 내지 199는 2025년 2월 11일 영상 다운로드 당일부터 영상 제출 시까지 내란 국조특위 소속 그 당시 여당 국회의원 보좌관들과 피고인이 채용한 장모 보좌관 사이에 통화가 이루어진 내역 관련입니다. 순번 200번부터 202번 그리고 저 아래 210번부터 212번은 기조실 국회 파견관들 진술 및 제시 자료고 국회로부터 자료를 요구받아서 제출한 경과 등 관련입니다. 203번 내지 204번은
CCTV 영상 외부 제출 시 빈익 처리 과정 등에 사용되는 시스템에 대한 국정원 측 설명 자료입니다. 순번 205번 내지 206번은 2025년 2월 7일 및 2월 11일 날 CCTV 영상이 다운로드 되었다는 내용. 외란 국조특위 요구는 2025년 2월 19일 11시 18분에 접수되었다는 내용 등입니다. 그중 순번 205번 국정원 회신 자료에는 홍장원 차장의 2차 헌재 증언일인 2025년 2월 20일 당일 이외에는 헌법재판소나 법원 측이 국정원에 홍장원 차장 동선 CCTV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순번 207번 내지 208번 그리고 213번은 공소사실 6항 및 7항 관련 피고인인 홍장원 차장의 헌재 증언 녹취록 그리고 헌재 제출석 경과 등입니다. 순번 214 내지 225는 통신내역 회신 결과 피고인 및 보좌관들이 CCTV 영상 제출 무렵 당시 여당 의원 및 그 보좌관들과 통화한 내역입니다. CCTV 성상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자료 내역입니다. 통신자료. 이게 지금 225번 CD 맞습니다. 하시는 거죠? 예, 2941-1쪽입니다. 예, 원본과 통합 파일 형태로 제시되어 생성되어 있고 예, 원본 파일 피고인 및 보좌관들에 대한 통화 내역이 원본 파일과 이와 같이 상대방까지 정리돼서 통화 내역이 전자정보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225번 CD였고 순번 226 내지 27 순번 226, 227 그리고 243번 법정에서 증언했던 감찰실 보안처장 진술 제시자료 그리고 보안처장이 작성했던 비망록까지 243번까지 있습니다. 순번 228번 내지 232번은 피고인이 채용한 장 보좌관 및 한 보좌관이 피고인과 함께 근무했던 이력 등 관련 자료입니다. 순번 232번은 실제 이제 형상만 남아 있고 실제 CD는 순번 536번에 편철되어 있습니다. 순번 234부터 242까지는 영상 빈익 절차 등 내용 관련해서 총무국 소속 직원의 진술 및 관련 공문입니다. 244번과 245번은 내란 국조특위 측 요청 자료가 주무부서로 배당된 시간 관련 국정원 회신 자료입니다. 순번 246부터 287까지는 국정원 기조실 국회 파견관 진술 및 제시 자료고 국회로부터 자료를 요구받아서 제출한 경과와 그 무렵 통화 내역 등 관련 자료입니다. 순번 288 내지 295는 CCTV 영상 준비하고 제출하던 무렵에 피고인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통화 내역입니다. 역시 성상만 통화 내역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번 295번 3790쪽 현철 CD입니다. 원본 자료, 회신 자료와 통합 파일까지 이와 같이 전자정보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순번 296 내지 324번까지는 피고인의 비서실장 진술 및 제시 자료고 이 사건 공소사실 무렵 피고인 행적
및 피고인에게 보고됐던 내용 등 관련입니다. 그중에 324번이 주로 CCTV 영상 제출 과정에 대한 진술입니다. 순번 326번 내지 332번은 국회 정보위 소속 당시 여당 의원의 보좌관의 진술 및 제시 자료이고 내란 국조특위의 요청 경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순번 333번 내지 396번까지는 피고인과 함께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재직하다가 피고인이 국회의원 당시에 재직하다가 국정원으로 채용된 장 보좌관의 진술 및 제시 자료이고 CCTV 제출 경과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순번 396번은 공소사실 2의 다항 국정원법 위반 중에 14시 16분경 피고인의 기자회견 모습이 저장된 CD이고 이미 법정에서 재생된 증거목록 1번 순번 247번과 동일한 자료고 그 증거목록 1번 순번 246번이 녹취서입니다. 이미 재생됐던 자료이기 때문에 성상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한 사실관계를 정리를 하는 순번 397 내지 403번은 공소사실 2의 다항 관련 피고인을 대상으로 인터뷰한 기자 진술 조서 및 제시 자료입니다. 순번 401번이 그중에 순번 401번이 홍장원 차장과의 인터뷰 기사고 순번 402번이 피고인과의 인터뷰 기사입니다. 순번 403번은 같은 공소사실 중에 출입 기자들에게 발송된 국정원 측 문자 메시지입니다. 순번 404번 내지 407번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부결된 다음에 2024년 12월 14일 2차 탄핵소추안은 가결된 경과에 대한 언론 보도 및 탄핵소추안 전문입니다. 순번 408번은 피고인의 CIA 방문 계획 관련 국정원 측 회신 자료고 순번 409 내지 412는 순번 10번 내지 13과 동일한 자료입니다. 순번 413부터 순번 467까지는 2024년 12월 4일 이후 체포조 관련 언론 보도들이고 체포조 운용을 지시하거나 지시받았던 사람들은 모두 체포조 존재를 부인하거나 침묵한 반면에 유일하게 홍장원 차장만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지시를 시인하고 있던 상황이었다는 취지입니다. 순번 468번은 외교부 소속 공무원 중 이 사건 당시 피고인 보좌관으로 근무한 박모 보좌관의 진술서고 이 부분은 공소사실 2의 다항 중에 피고인이 2024년 12월 8일 및 12월 12일 사원문을 발송하는 과정에 피고인의 지시로 외부인에게도 해당 사원문을 발송한 경과 내용입니다. 순번 469 내지 477은 2024년 12월 6일 홍장원 차장 언론 보도 후에 피고인과 통화했던 당시 여당 의원들의 진술 및 제시 자료입니다. 순번 478 내지 482는 국정원 측 회신 자료로서 그 내란 국조특위와 주고받은 공문 및 자료입니다. 그 앞서 살펴본 순번 35 내지 38이 포함된 전체 자료이고 482번은 국정원 측이 내란 국조특위 측에 제출했던 영상이 저장된 USB입니다. 482번 USB 주요 부분 재생하도록 하겠습니다. USB에는 4개의 동영상이 저장돼 있고 모두 홍장원 차장 동선만 녹화되어 있습니다. 국정원 측은 홍장원 차장 동선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파일 명칭을 기재해서 시각을 기재해서 회신했는데 파일 명칭에 기재된 부분 위주로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파일입니다. 본청 아웃 중앙 1203 22시 43분 30초 파일 재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5분 분량의 파일이고 해당 파일 3분 30초 부분 재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상단 시각 기준으로 2024년 12월 3일 22시 43분 30초경 비상겸 선포 후 홍장원 차장이 피고인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국정원 본관 건물에 나가서
국정원장 공관으로 향하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파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관인 241203 22시 45분 00초 파일입니다. 3분 분량의 파일이고 해당 파일 2분 부분 재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상단 시각 기준으로 2024년 12월 3일 22시 45분 00초경 홍장원 차장이 차량을 타고 국정원장 공관으로 향하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 파일 재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간 아웃 241203 22시 56분 45초 파일 재생하겠습니다. 2분 분량의 파일이고 해당 파일 00시 40초경 부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상단 시각 기준 2024년 12월 3일 22시 56분 45초경 홍장원 차장이 피고인에게 보고하지 못한 채 다시 국정원 본관으로 향하는 모습입니다. 그 사이에 방금 본 영상과 이 영상 사이에 홍장원 차장은 22시 53분경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체포 지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영상 재생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청인 중앙 241203 22시 58분 20초 파일 재생하겠습니다. 3분 분량의 파일이고 해당 파일 1분 20초 부분 재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상단 시각 기준 2024년 12월 3일 22시 58분 20초경 국정원 본관 건물로 들어온 다음 홍장원 차장이 건물로 들어온 다음에 전화를 하는 모습입니다. 들어올 때는 전화를 하고 있지 않다가 들어온 다음에 전화를 하는 모습입니다. 순번 483번은 국정원 본청에 22시 40분 방금 본 영상과 CCTV 위치는 같은데요. 국정원 본청에 22시 40분부터 23시 10분까지 30분 부분만 제공된 자료입니다. 19차 요구에 대한 회신 CD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표목이 오기재되어 있는데요. 마치 6개 영상이 있는 것처럼 표목이 오기재되어 있는데 19차 요구 회신 영상으로 표목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해 주시면 기존에 이제 국정원 CCTV 영상 파일 6개 저장 CD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19차 요구 회신 영상 저장 CD라고 정정하고자 합니다. 기사님 그렇게 표제 변경하는 건 예. 특별한 문제 없으시죠? 예, 이해 없습니다. 그럼 요거 저희 목록에도 변경해 주시죠. 19차 요청 회신 영상. 처음과 끝 부분 재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당시 야당 위원들은 당시 야당 내란 축조특위 위원들은 22시경부터 24시경까지 2시간 분량을 요구했는데 이와 같이 30분 분량만 제공되었다는 취지입니다. 좌측 상단 시각 기준으로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40분부터 종료 시점은 같은 날 23시 10분, 즉 30분 분량만 제공되었다는 취지입니다. (483번) CD 19차 요구 회신 영상 재생하였고 그 이후에 순번 484 내지 488은 국정원 측이 국회 국방위 내란 국조특위 측으로부터 요청받아서 제출한 1차부터 20차까지의 모든 자료와 국정원 측이 정보위 소속 그거에 더해서 국정원 측이 정보위 소속 위원으로부터 요청받아 제출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앞서 본 이제 국정원 측이 내란 국조특위 및 정보위 위원들한테 제출한 자료가 이제
88번까지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해당 자료 제출 시에 보안성 검토 절차를 거친 경우에 관련 서류들과 매뉴얼이 순번 489 내지 496까지입니다. 순번 497 내지 498은 CCTV 보존 기간 등에 대한 국정원 측 회신 자료고, 그중에 498번은 내란 국조특위 20차 요구 시에 국정원 측이 거부하지 않았다면 제출되었을 수 있는 피고인의 동선이 저장된 CCTV 영상입니다. 순번 498번 재생하도록 하겠습니다. CD에는 6개의 동영상이 저장되어 있는데 피고인의 동선이 녹화되어 있습니다. 순번 498번 10쪽입니다. 분량이 모두 짧아서 6개 영상 전부 처음부터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생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일 17시 43분 본청 입구 출 MP4 파일 재생하도록 하겠습니다. 24초 분량의 파일이고 피고인이 미국 대사 송별 만찬 전에 국정원 본청에서 나가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 파일 재생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일 17시 45분 공관 입구 입 MP4 파일이고 21초 분량의 파일이고 피고인이 국정원장 공관으로 가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 파일 재생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일 20시 19분 공관 입구 출 MP4 파일입니다. 21초 분량의 파일이고 피고인이 윤석열 대통령 통화 및 대통령실 호출을 받고 국정원장 공관을 나가는 모습입니다. 네 번째 파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일 23시 32분 본청 입구 입 MP4 파일 재생하겠습니다. 30초 분량의 파일이고 피고인이 대통령실에서 나와서 국정원 본청으로 복귀하는 모습입니다. 다섯 번째 파일 재생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4일 00시 28분 본청 입구 출 MP4 파일입니다. 24초 분량의 파일이고 피고인이 국정원 본청을 나가는 모습입니다. 마지막 파일 재생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4일 00시 30분 공관 입구 입 MP4 파일입니다. 24초 분량의 파일이고 국정원 본청을 나온 피고인이 국정원장 공관으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순번 498번 재생 마치고 순번 499번은 한모 보좌관이 2025년 2월 10일 피고인 보고용으로 구입한 외장하드 구입 내역 등이고, 순번 500 내지 506번은 정무직 동선 CCTV 영상이 종전에는 외부에 제출된 적이 없다는 내용 등입니다. 순번 507번 내지 516번은 2025년 2월 7일 및 2월 11일 이 사건 CCTV 영상 다운로드 내역, 그 후 국조특위로부터 요청이 접수된 경과 등 자료, CCTV 영상 제출 과정에서 결제 경과, 금무렵 통화 내역 등 관련 내용입니다.
순번 517번 내지 525번은 압수물 중에 피고인의 비서실장 및 보좌관들 보관 서류 내지 전자정보 출력물입니다. 순번 533번 내지 534번은 앞서 본 이제 482번과 483번과 동일한 자료인데 국회 측으로부터 같은 파일을 이미 제출받은 것입니다. 533번 CD 재생해 보면 동일한 파일이어서 성상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와 같이 이제 6개 파일이 있는데 이 중에 세 번째, 네 번째 파일은 중복되는 파일이고 6번째 파일은 홍장원 차장 운전원 출입 기록인데 엑셀 파일로 되어 있고 홍장원 차장 동선과 일치하는 국정원 본청 출입 기록이라는 취지입니다. 순번 535번부터 536번, 537, 538번 이건 출력되지 않는 자료까지 포함해서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보좌관들 휴대전화 및 PC 압수물 전자정보입니다. 출력물이 아니라 전자정보만 기록에 편철되어 있어서 주요 부분만 일부 재생하겠습니다. 순번 536번인데요. 순번 530 순번 536번 방금 전자정보 성상 제시했고 순번 536번 63쪽 CD에 저장되어 있는 메모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보좌관이 사용하던 PC에서 발견된 메모인데 이 해당 메모들은 피고인에 대한 수사기관 조사 시 작성된 메모입니다. 근데 장 보좌관이 이러한 메모를 공유하고 있을 만큼 피고인과 친밀한 관계였다라는 취지입니다. 총 4개의 파일로 구성되어 있고 모두 피고인이 조사 시 메모한 피고인에 대한 메모 내용인데 이게 장 보좌관과 공유되고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외에 순번 535번, 537번, 538번의 경우에 포렌식 결과 폴더의 포렌식 결과 폴더 중에 추출 파일이라는 명칭의 폴더에 주된 증거들이 저장되어 있는데 피고인에 대한 수사 경과 등을 검색한 자료들이 확인됩니다. 539번 내지 541번은 공소사실 2의 다항 관련 출입 기자들에게 발송된 문자메시지 출력물 등입니다. 이상으로 로마자 2번 기록 증거조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오늘 증거조사 검찰에서 하신 부분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요. 4월 3일 날 이어서 그러면 요 3건 4건 뭐 추가 증거 그 부분 좀 간단히 조사하면 되나요? 어떠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그렇게 3번, 4번 할 예정이고 기록 제출은 그러면 기록 제출을 가능하시면 1, 2번 오늘 혹시 제출하셔도 그 4월 3일 날 최후 변론이나 뭐그 의견 진술하시고 하실 때 특별한 지장이 없으시면 1권, 2권 오늘 증거조사 마친 거는 제출 받아서
예, 뭐 알겠습니다. 스캔 작업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인도 오늘 증거 조사된 부분에 대해서 증거 제출받는 건 특별한 이유 예. 없으시죠? 네. 저희 증거 제출 받고요. 다음 기일에 아까 그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사님 증거 조사 지금 제시하신 부분 주로 이제 그 증거 취지하고 필요한 영상 부분이나 파일 재생으로 지금 간단하게 하셨는데 혹시 변호인 측에서도 강조해서 하시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따로 좀 저희가 바로바로 여기서 제시하시고 설명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오시는 부분 있으시면 그건 뭐 증거조사 해도 좋고요. 혹시 뭐 그게 특별히 필요 없으시면 바로 피고인 신문으로 넘어가도 좋고요. 그건 변호인께서 적당히 시간 가늠을 하셔서 예. 준비를 해 오실 부분 있으시면 해 오시죠. 알겠습니다. 재판장님, 예. 저한테 한 가지 드릴 말씀인데 예. 방금 제시한 그 증거 조사 과정에서 로마자 2의 그 225번 CD와 예. 295번 CD가 그 제시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나 전화번호 등이 저 대화면에 좀 노출이 되어서요. 아 그러시군요. 예, 예. 그 나중에 그거는 가능하시면 조치해 예, 주시면 예. 그거는 비밀가 처리를 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또 그 외에 또 다른 건 없으신가요? 예. 혹시 그날 그 피고인 신문은 양측에서 혹시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지난번에 이제 최후 변론까지 최후 의견, 최종 의견까지 합쳐서 2시간으로 주신 걸로 저희가 기억하고 있는데 예. 예, 그거에 맞춰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인 측 저희도 뭐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보다 짧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일단은 나머지 증거 조사는 뭐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던데 시간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3건 4건은? 20분 내외로. 그러면 저희가 오늘 그러니까 내일 그날 10시에 게시를 하면 한 2, 30분 정도 나머지 증거 조사하고 증거 제출 받고 그런 다음에 피고인 신문을 게시를 해서 시작을 하고요. 그게 오전 중에 양측 다 마무리되지는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오전에 진행할 수 있는 만큼 아마 그 검찰에서 먼저 주시면 시작하실 거죠?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럼 검찰에서 하시고 그게 뭐 오전 중에 마무리되면 가장 좋고 혹시 마무리가 안 되면 뭐 오후까지 해서 피고인 측 피고인 신문까지 다 마무리하고 그리고 나서 양측에서 뭐 한 1시간 반 정도씩 그렇게 최후 변론 시간 할애해서 하시면 시간이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한 30분 하고 1시간 반 정도 오전에 피고인 신문 진행하고 또 오후에 뭐 한 1시간 정도 나머지 피고인 신문 진행하고 그렇게 되면 한 3시경부터 해서 6시까지 시간이 비니까 1시간 반씩 양측에서 최종 변론에 시간 쓰실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니까요. 그 시간은 그 정도 지금 진행하는 거 감안하셔서 피고인 신문하고 최후 변론하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4월 3일에는 서관 103호 법정으로 오세요. 거기가 신설 법정이라 아마 조금 찾아오시기 힘들 수 있으니까요. 안내 잘 받으셔서 103호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예, 오늘 재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